안녕하세요. NLP와 LLM 실전 가이드 책의 327쪽부터 343쪽에 있는 다중 에이전트 협력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팀 구성과 관련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토젠이라는 걸로 다중 에이전트 팀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다중 에이전트 팀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전 실습에서 프롬프트 압축을 하면서 그 압축 결과 내용을 record.pickle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QA 엔지니어가 그걸 이제 검증하고 그 레포트까지 작성하는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LLM 에이전트 팀을 활용해서 복잡한 분석을 완료하는 방법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 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자도 있고요. 개발자, 품질 관리, 리더십, 문서화를 이제 담당하는 다양한 이제 역할을 가진 에이전트를 구성을 한다. 그래서 시각화 작업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매니저 0이 프로그래머에게 그 데이터 분석 및 그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QA 엔지니어에게 그 코드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QA 엔지니어가 코드를 실행하고 검증을 해서 결과 또는 오류를 이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매니저 0에게 완료 보고, 그 다음에 리드 유저에게 시각화 완료 알림까지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결론 도출 과정에서는 이제 레포트까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서까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매니저 1에다가 그 긍정적인 결과 분석과 결론을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 0이 수석 엔지니어에게 이제 보내서 결과 검토 및 피드백을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 에이전트에게 결론 초안 작성을 요청한 다음에 결론 작성하고 초안 제출, 피드백 완료,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완료 알림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해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실습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이제 복수 에이전트 팀이 전문가로서 이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를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토젠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젠에서 이제 데스크 라이브러리를 이제 필요로 하고,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그 코드를 한국어 폰트로 실행해 보기 위해서 코리아나이즈 매플랄립,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 라이브러리까지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를 해 주었다면은 오토젠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토젠에서는 이렇게 에이전트들의 역할을 지정하고 이 에이전트의 역할을 이제 실행해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라이브러리 로드해 오는 동안 이 오토젠에 대해서 먼저 이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젠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개발한 이제 다중 에이전트 대화 프레임워크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 LLM을 이제 활용을 할 때 단일 LLM 모델만 이제 사용하거나 단순 파이프라인일 때 복잡한 문제나 이제 유연성을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오토젠을 사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오토젠은 여러 LLM 에이전트가 협업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창의적이고 복잡한 작업들을 이제 자동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컨셉은 다중 에이전트를 대화를 이제 하게 된다. 여러 명의 이제 에이전트 역할을 부여를 하고 그 에이전트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각자의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은 되는데, 그래서 각 에이전트는 특정 역할과 전문성을 가진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뭐 QA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수석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이제 특정 역할과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협업을 하고, 사람의 이제 협업 방식과 유사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때 워크플로우를 이제 자유롭게 설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이 오토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젠 논문에 보게 되면은 다중 에이전트 대화를 활용해서 LLM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를 이제 정의하고 대화형 에이전트를 구현을 해서 다양한 분야, 뭐 수학, 코딩, 질의응답 등에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이제 코딩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전에 프롬프트 압축에서 나온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에이전트에게 이제 과제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젠 같은 경우에는 대화형 에이전트로 메시지 기반 상호작용하고 내부 컨텍스트를 이제 유지를 하는데, 이 컨버서블 에이전트라는 이제 클래스의 어시스턴트 에이전트, 그 다음에 유저 프록시 에이전트로 LLM 기반 AI 비서로 뭐 인간의 입력이나 이제 코드 실행을 이제 대신 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 에이전트 대화로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통합하고 간소화할 수가 있고, 에이전트 그 재사용성을 이제 극대화해 주는 게 목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자동 응답을 통해서 이제 자동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하고 자연어 제어를 이제 융합을 해서 그 동적 대화 패턴도 이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룹 챗 매니저를 통해서 복잡한 이제 그룹 대화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오토젠 애플리케이션으로 뭐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검색 진강 생성 코드, RAG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텍스트 환경의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다중 에이전트 코딩, 그 다음에 동적 그룹 채팅이나 뭐 대화형 체스, 브라우저 상호작용과 같은 이런 이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이제 나와 있는 예시를 보게 되면은 뭐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RAG,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거나 멀티 에이전트가 이제 코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게 이제 동적 그룹 채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체스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오토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장 에이전트로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모듈 단위로 에이전트 단위로 이제 개발해서 유지 보수가 이제 편리하다. 그 다음에 쉽게 확장 및 사용자 정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나 공정성, 투명성과 관련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LLM 개발 속도나 실험 용이성, 그 다음에 효과 안정성에 대한 향상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젠 다중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있는 기능을 보면 이제 컨버서블하고 이제 커스터마이저블과 관련된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모든 에이전트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가 가능하고요. 커스터마이저블 같은 경우에는 도구, 인간 LLM 모델을 이제 자유롭게 통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컨버저블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에이전트가 메시지를 이제 송수신 가능하다. 그래서 어시스턴트 에이전트는 기본 LLM 기반 AI 비서고, 유저 프록시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입력 대리.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줬다 에이전트가. 그러면 이제 그 코드를 대신 뭐 실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 에이전트, 유저 프록시 에이전트, 그룹 챗 매니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그 LLM을 사용하는데 오픈 AI의 뭐 GPT-4나 GPT-4o 미니 이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코드 블록 내에서 파이썬 코드를 생성을 해주고, 코드 결과를 이제 결과를 받아서 수정을 이제 제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메시지로 이제 행동을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 그래서 유저 프록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받았다면은 그 코드를 이제 자동으로 대신 이제 실행을 해 줄 수가 있고, 휴먼 인풋 모드 설정으로 사람 개입 수준으로 이제 조정도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코드로 넘어와서 다시 오토젠을 이제 임포트해서 이제 오토젠 설치한 거를 이제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 AI API 키 설정을 해주는데, 저는 여기 콜앱에다가 여기 그 보안 비밀에다가 노트북 액세스를 허용하고 오픈 AI 키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읽어 오도록 하고요. GPT-4o 미니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토젠에서 이 get config 리스트에다가 요런 이제 베이스 URL을 이제 따로 이제 API URL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PI 타입,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오픈 AI 교재에서 이제 오픈 AI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get 그 타입에서 GPT-4o 미니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LLM config해서 요 LLM 구성 정보를 일단 딕셔너리 정보로 이제 저장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시각화해 주는데, 일단 record.pickle 파일을 이제 가져와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는데, 이 record.pickle 파일은 이제 원서에 있는 파일 그대로 이제 가져오도록 할 텐데요. 일단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 pickle 파일 record.pickle 파일을 갖고 와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반환을 받아서 인포하게 되면은 yes, yes, no, no, yes, no, no, yes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은 게 이제 어떤 게 이제 받았다, 아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논문을 갖고 왔었죠. 그 논문 60개를 랜덤하게 가지고 와서 그게 강화학습과 관련된 논문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 두 개의 그 응답, 그 압축된 거와 이제 비압축된, 그 압축되지 않은 것과 압축된 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같은지 아니면은 다른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보게 되면은 총 6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있고, 그래서 둘 다 yes라고 그 입력을 한 거는 8개, 둘 다 no라고 한 거는 47개. 그 다음에 이제 비압축하고 압축, 그래서 그 비압축은 yes인데 압축은 no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압축은 no인데 압축은 yes라고 이제 잘못 응답한 게 이제 몇 개인가 봤더니 4개, 1개 이렇게 이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토큰으로 해가지고 이제 토큰 여기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토큰 수, 압축했을 때의 토큰 수, 그 다음에 요 토큰 압축한 비율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시간, 압축을 했을 때와 압축하지 않았을 때의 실행 시간이 거의 한 10배 정도 이제 차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요런 데이터들이 들어 있어서 요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에게 이거를 이제 분석해 달라라고 이제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플로테스크에다가 요 오리지널 텍스트 컴프레션 토큰 레이셔를 이제 분석해 달라. 그래서 이 세 컬럼을 딕셔너리에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서 요런 이제 실험을 진행해 달라라고 했는데, 각각의 그 딕셔너리에게 그 컬럼이 의미하는 게 이제 무엇인지, 원본 프롬프트의 토큰, 압축 후 프롬프트의 토큰, 그 다음에 요 오리지널 토큰 수와 컴프레션 토큰, 그 다음에 레이셔의 빈도 분포, 요런 것들 다중 플롯을 설계하는 것이 이제 당신의 임무다라고 태스크를 일단 먼저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오토젠에서 어시스턴트 에이전트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 프로그래머와 QA 엔지니어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까지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경험 많고 전문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머다. 잡담은 금지고 모든 대화는 짧고 간결하게 유지해달라. 그다음에 QA 엔지니어는 경험 많고 전문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머다. 그래서 오류와 버그 원인 파악하는 데 능숙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에이전트들에게 이를 명확히 전달해달라.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이제 추가를 한 내용인데, 한국어로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매플랄립에서 다 깨지기 때문에 코리아나이즈 매플랄립을 설치하고 불러와서 한글 폰트 설정까지 해달라라는 이제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와 QA 엔지니어는 어시스턴트 에이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와 QA 엔지니어에게 이렇게 이제 역할과 할 임무를 이제 지정을 해 주었다면, 이 QA 엔지니어는 코드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설정까지 같이 해 주었다. 그 다음에 리드에게 그 프록시 에이전트 롤 구성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코드를 이제 실행할 수 있게 설정을 또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도커 설정도 이제 사용할 거다라고 그 도커 설정 여부까지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정의했다면 이제 그룹 간의 이제 대화를 정의를 하는데, 그룹 챗에서 에이전트는 프로그래머와 QA 엔지니어고, 그 다음에 그 스피커 셀렉션 메서드는 오토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리핏 스피커는 false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스 라운드는 10번을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챗에서 이렇게 그 프로그래머와 QA를 이제 묶어놓은 이제 그룹 챗을 요 그룹 챗 매니저에서 이제 그룹 챗에 요 설정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코드 실행하는 이제 설정까지 같이 해 주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팀 배치를 이제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니저 0, 그 다음에 플로 태스크, 그래서 태스크 지정을 해주고, 그 결과를 이제 봤더니, 여기에 보시면은 요 분석해 달라라고 그 임무를 주었고요. 그래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작성한 코드가 파이썬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 주었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그 QA 엔지니어가 직접 이제 executing 코드 블럭이다라고 해가지고 요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제 코드, 이 에이전트가 작성한 코드를 보게 되면은 요 피클로 그 파일을 로드를 해왔어요. 저희가 이제 위에서 실행했었던 것처럼 요 URL에서 그 피클, record.pickle 파일을 이제 직접 가지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고 레이셔 계산하고 다중 플롯 생성하는 코드까지 이제 작성을 해준 다음에 QA 엔지니어가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 주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었는데 생성된 그 플롯이 2개의 서브 플롯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빈도 분포 하단은 이제 레이셔를 이제 보여준다. 그래서 추가 질문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QA 엔지니어가 요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게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를 이제 봤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반복적으로 이제 출력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요청이 있으면은 말씀해 달라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작성해준 코드를 이제 QA 엔지니어가 위에서 이제 실행을 해주고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었는데 저희가 직접 이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원본 토큰의 그 빈도 분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길이가 토큰 수가 이제 많은데 압축된 토큰은 길이가 훨씬 토큰 수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율도 보게 되면은 그 여기 압축된 비율이 거의 한 10%에서 15% 요 사이에 그 압축 비율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30% 이상 압축이 된 데이터도 있지만 대부분 요쪽에 이제 그 압축된 비율의 빈도가 요쪽에 이제 몰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프로그래머가 그 만들어준 코드를 실행했을 때도 잘 동작을 한다. 그래서 팀이 수행할 이제 작업을 이제 정의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 그 true일 때와 그 다음에 bad result 이게 그래서 요 압축된 이제 컨텍스트가 분류 성능에 그 미치는 그 뭐 영향을 측정했다. 그래서 실제 동일한 프롬프트와 동일한 LLM을 사용해서 원본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그 경우와 압축된 컨텍스트를 활용할 경우에 뭐 일치율을 비교했다. 요렇게 이제 그 작성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드 리포트에서는 일치율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서 뭐 토큰 감소율, 일치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클루전 태스크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포트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작성할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제 내용을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린시펄 엔지니어하고 테크니컬 라이터, 팀 리드 3명의 이제 팀원이 있는데요. 오토젠에서 어시스턴트 에이전트 위에서 이제 프로그래머하고 이제 QA 엔지니어 역할을 이제 부여하고 그 시스템 메시지 작성했던 것처럼 프린시펄 수석 엔지니어하고 그 다음에 작가 역할을 이제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요 파이썬 코딩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주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고 각 주장은 실험 또는 결과에서 계산된 수치로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짧고 간결하게 뭐 해달라. 그 다음에 라이터에게는 통찰력 있고 매력적인 요약 작성으로 뭐 유명한 전문 작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 에이전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역할을 부여를 해 주었고요. 그룹 챗을 통해서 요 라이터하고 프린시펄 엔지니어가 서로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챗 매니저에서 이렇게 정의한 그룹을 다시 이제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 주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팀 배치를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 주게 되면은 요런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이제 작성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압축에 대해서 요 라이터가 그 작성을 했는데 92%의 뭐 높은 그 분류 일치 기록을 이제 보이고 있고 비용 절감이 뭐 92%다. 그 다음에 처리 시간 증가가 단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충족한 것이므로 작업을 종료한다 하고 이제 터미네이트 하고 작업을 이제 종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의 판단력 평가도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태스크에서 그 잘못된 그 리절트에 대해서 또 작성을 이제 하도록 했어요.
저희가 이제 머메이드로 그린 이제 결과처럼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데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했다. 요 레포트를 이제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리포트를 이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요약하게 되면은 분류 성능이 저조하고 자원 절감 효과가 이제 뭐 토큰 수가 19% 감소했고 처리 시간이 오히려 뭐 이제 증가해서 종합적으로 프롬프트 압축 방법은 뭐 추천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이제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제 동시에 활용하는 이제 방법은 AI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과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토젠을 통해서 이런 이제 에이전트들끼리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실행까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까지 작성해 보는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자율 에이전트를 오토젠을 통해서 구현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Understanding the Planning of LLM Agent라는 이제 논문을 하나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 에이전트는 단순 챗봇을 넘어서 이제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요. 요렇게 일단 플래닝 어빌리티를 이제 볼 때 5가지, 텍소노미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 분해,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볼 때, 뭐 COT, 그 다음에 리액트와 같은 요런 이제 기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셀렉션은 이제 문제를 이제 분해했다면 거기에서 이제 계획, 플래닝 어떤 거 이제 선택을 할 건지, 뭐 TOT, 트리 오브 소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터널 플래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메모리와 같은 요런 이제 주요 카테고리가 있는데, 디컴포지션은 문제 분해,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선택, 외부 계획기, 반성 피드백, 그 다음에 메모리, 기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요 플래닝 어빌리티에서 이제 분해를 한다.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계로 나눠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체인 오브 소트, 그 다음에 리즈닝과 액팅을 더한 리액트,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오브 소트라든지 비주얼 챗GPT, 그 다음에 플랜 앤 솔브, 그 다음에 뭐 프로그 프롬프트, 허깅 GPT와 같은 요런 이제 기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셀렉션에는 이제 트리 오브 소트, 그 다음에 그래프 오브 소트, 그 다음에 서치 체인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여러 후보 중에서 최적의 계획을 선택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이제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LLM PDDL, 플래닝 도메인 데피니션 랭귀지와 같은 이제 기법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 우리가 이제 회고라고도 부르는데, 반성, 피드백 기반 이제 계획인데,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계획을 이제 개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회고, 리플렉션, 그 다음에 셀프 리파인, 그 다음에 이너 모놀로그, 그 다음에 크리틱, 뭐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또 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기억 기반 계획에서는 장기, 단기 기억을 통해서 맥락을 유지하고 이제 계획해주는 요런 이제 기법들이 있다. 그래서 요런 5대 플래닝의 요런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이제 한번 봤고요. 그래서 자율형 에이전트에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요런 계획, 플래닝과 관련된 능력이 이제 중요하다. 요런 이제 내용을 이제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행동 등을 고려해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행동을 이제 선택을 해서 계획된 행동을 실행해서 이제 목표를 완료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업무 자동화, 문제 해결 효율성 증대에 이제 기여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호적 방법과 강화 학습이 있는데, 기호적 방법은 플래닝 도메인 데피니션 랭귀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연어를 이제 기호 모델로 변환할 때 전문가의 이제 수동 작업이 필요하거나 오류 발생이 이제 쉽다. 그 다음에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이제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최적의 정책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량의 데이터, 그 다음에 샘플의 비효율성이라든지 현실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LLM의 요 플래닝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론 능력, 도구 사용 능력, 계획 능력, 지시 따르기 능력 등을 이제 고려가 이제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여기 요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이다라고 5가지 분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 작업 분해, 문제를 이제 분해하고 다중계획 선택, 최적의 계획을 고른 다음에 외부 플래너를 어떻게 이제 지원할지, 협력을 할지를 계획을 하고 반성 및 개선, 이제 회고를 한다. 그래서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고 메모리 강화 계획으로 기억력을 이제 증강시켜 준다. 그래서 그 작업 분해 같은 경우에는 더 작고 간단한 하위 작업으로 분해하는 이제 분할 정보과 이제 유사한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분해 우선이나 인터리브 분해와 같은 이런 이제 분해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계획 선택 같은 경우에도 다중 계획 생성과 최적 계획 선택이 이제 그 방법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다중 계획 생성은 이제 트리 오브 소트라든지 그래프 오브 소트가 해당이 되고, 최적 계획 선택 같은 경우에는 TOT, LLM, MCTS, RAP와 같은 이런 이제 방법들이 여러 경로를 이제 생성하고 뭐 거리 회전수 기반으로 평가하고 최적의 경로를 이제 선택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외부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호 플래너, 그 다음에 신경망 플래너와 같은 이제 두 가지 플래너가 있고, 요 회고하는 이제 리플렉션 앤 그 리파이먼트, 반성 및 개선에서는 자기 반성과 그 다음에 이제 교사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강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레그 기반 메모리와 구체화된 메모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이제 메모리로 나뉘고, 그 두 가지 기반의 메모리에 대한 이제 예시가 아까 이제 이미지에 나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상호작용 게임 환경이나 검색 환경,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그 대부분의 그 벤치마크는 그 최종 작업 완료 성공률 위주로 이제 평가가 되었는데, 단계별 이제 세분화된 평가가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과제하고 앞으로의 이런 이제 그 자율형 에이전트를 구성할 때의 향후 방향 같은 경우에는 할루시네이션, 그 잘못된 이제 응답이라든지 비합리적인 계획, 행동 생성과 같은 이런 환각 증상이라든지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래서 복잡한 제약 조건을 이제 준수할 수 없거나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생성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그래서 작동하는 계획을 이제 생성을 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계획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을 거고, 다중 모달 환경 피드백, 그 다음에 이제 세분화된 이제 평가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앞으로의 이런 자율형 에이전트의 주요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LLM과 기호 계획 모델의 이제 결합을 통해서 강점은 융합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이제 형태로, 그 다음에 효율성 평가 그 모듈을 도입하고 다중 모달 대규모 모델을 통합하고 현실적이고 이제 세분화된 평가 환경을 개발해라라는 게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오토젠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자율형 에이전트를 구현하고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 봤는데요. 자율형 에이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Understanding the Planning of LLM Agent라는 LLM 에이전트를 어떻게 이제 기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논문을 간단하게 리뷰까지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